안녕하세요.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김효준입니다. 네.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눈에 띄는 변화가 유독 더 많다고 하는데요. 도움 말씀을 주실 국세청의 장려금 전문가 중에서도 찐 전문가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 장려세제과에 근무하는 구순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근로장려금이 매년 약간 뭐랄까 업그레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매년 혜택이 상향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좀 쉬워지거나 간략해지거나 그런 좀 업그레이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꽤 달라졌다라고 들었거든요. 좀 뭐가 달라졌습니까? 크게 두 가지가 변경되었는데요. 하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벌이 가구가. 네, 그래서 맞벌이 가구가 혼인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단독 가구의 2배 수준으로 금액을 인상시킨 건데요. 네. 따라서 올해 맞벌이 가구의 그 근로장려금을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두 번째는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자동 신청 제도라는 거를 지난해까지는 60세 이상자와 중증 장애인만 해당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든 연령을 확대하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하실 수 있는데 동의는 모든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안내문을 받으신 분만 가능합니다. 동의를 올해 하시면 내년부터 이분이 소득 요건이나 재산 요건을 충족하신 경우에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신청을 해드리는 아주 편리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자동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올해 신청 요건이 되지 않아서 자동 신청이 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분은 홈택스에 직접 접속하셔서 본인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올해부터 맞벌이 가구의 이제 총 소득 기준이 올랐고 그다음에 네. 자동 신청 제도가 전 연령으로 확장됐다. 네, 네, 그렇게 두 가지가 크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 네. 근로자녀 장려금에 대한 좀 정기 신청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신청 기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근로자녀 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매년 5월이고요. 네.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이어서 그쵸. 6월 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네, 여러분 신청 기간 방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제 신청만 한다고 다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건이 있잖아요. 네, 요건 요건.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 다릅니다. 네. 먼저 가구 유형이라고 하면 단독, 호벌이, 맞벌이 가구가 있고요. 네. 단독 가구의 그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보면 네.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단독 가구라고 하고요. 아예 없이. 네, 그런 단독 가구는 총 소득 기준이 연간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호벌이 가구는 방금 말씀드린 세 가구원 중에 한 분이라도 있으면 호벌이 가구에 해당하는데요. 네. 이 경우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연간 3,200만 원 미만이어야 3,200만 합니다. 원 미만. 맞습니다. 가장 폭이 넓은 가구가 호벌이 가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요게 이제 올해 상향된 부분인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잘하시네요. 그리고 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야 하고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요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 네. 현재까지는 그 장려금의 소득 기준 말씀드렸고요. 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네. 재산 기준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해서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산에서 그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장려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요 소득이 네. 근로소득도 포함이 되고 혹은 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 이런 걸 다 이제 포함을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되는 소득이 있어서 사실 이제 3월에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했다면 이 5월 1일부터 정기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신청 방법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신청 안내를 받으신 분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1분도 걸리지 않고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먼저 국민비서, 카카오톡, 뭐 통신사 안내 문자 메시지를 네. 통해서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이라면 모바일 안내문 하단에 보시면 신청하기 또는 열람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홈택스에 해당 화면으로 옮겨가서 네네.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엄청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미 빠릅니다. 안내가 왔다면 네,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좋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모바일로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께는 서면으로 우편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서면 안내문에 QR코드가 있는데요. 네.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하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홈택스의 신청 화면으로 바로 옮겨가거든요. 네네. 똑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휴대폰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분이시라면 네. ARS 1544-9944로 전화하셔가지고 매뉴얼 따라 거기 불러주시는 대로 신청 번호를 눌러가지고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장려금 상담센터가 있는데요. 네. 상담센터 1566-3636 전화하시면 거기에서 이제 신청을 직접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께서 신청을 요청하시면 대리 신청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신청 안내문이 어쨌든 이게 서면으로 온 경우까지가 지금 해당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서면으로든 혹은 모바일로든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신청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시면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 그리고 신청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또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오는 타이밍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언제 지급됩니까? 5월에 한 번 신청하시면 8월 말에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에 8월 말에. 네. 그래서 올해 이제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이죠. 근로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과 관련해서 올해 달라졌던 점 두 가지, 그리고 신청 요건, 그리고 지급되는 시점까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셨는데요. 혹시 더 좀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에 네. 가구에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정기 신청은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늦은 경우. 네, 그래서 5월 안에 신청을 못 하시면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긴 네. 하신데요. 다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산정 금액에서 5%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되기 네. 때문에 반드시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꼭 그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다시 한번 신청 기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신청 기간은 올 한 달이고요. 올해는 6월 2일까지 신청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좀 요건이 된다, 그리고 이 장려금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설명해 주셨으니까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꼭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